9월 1일에 있었던 류현진 선발 경기에서 볼티모어에게 패할 때까지만 해도 토론토는 시즌이 끝난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토론토는 볼티모어 3차전에 이어 오클랜드 홈 3연전을 모두 승리함으로써 한 자릿수까지 낮아졌던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을 다시 17.6%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양키 스타디움 원정 경기에 나서는 류현진에게는 올 시즌 가장 중요한 등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내일 경기를 패하게 되면 토론토는 류현진 경기 패배 후 만들어낸 4연승이 다시 류현진 경기에서 중단되게 됩니다. 지난해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양키스 상대 7이닝 무실점 승리를 따내며 토론토의 가을 야구를 확정지었던 류현진에게는 그동안의 부진을 털어낼 수 있는 기회이자 어쩌면 큰 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토론토는 대단히 힘든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 오클랜드 3연전을 모두 승리했는데요. 1차전에서 7회까지 2대8로 뒤졌던 경기를 11대10으로 뒤집어 승리하고 2차전에서 10대3으로 앞서다가 10대8로 추격을 당하고 승리했던 토론토는 오늘은 8대0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토론토는 오늘 모두 패한 양키스, 보스턴과의 게임차를 줄였는데요. 와일드카드 1위 양키스와는 4경기 반, 2위 보스턴과는 4경기 차로 시애틀에 이어 와일드카드 공동 4위입니다. 토론토에게 반가우면서도 걱정인 건 올해 1년 계약을 맺고 토론토에서 FA 준비를 하고 있는 로비레이, 마커스 시미언이 잘해도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게리콜과 사이영 2파전을 하고 있는 레이는 6과 3분의 2이닝을 10K 1피안타 무실점으로 맞고 11승, 평균 자책점을 2.71에서 2.60으로 낮췄습니다. 토론토 투수로는 최초로 4경기 연속 두 자릿수 탈삼진을 기록한 레이는 알렉 마노아가 홈런 자켓을 입혀주면서 토론토 투수 중에서는 처음으로 홈런 자켓을 입어봤는데요. 최근 8경기에서 내준 자책점이 9점이고 같은 기간 평균 자책점이 1.51인 레이는 아메리칸 리그 평균 자책점 순위에서도 2.60을 기록함으로써 2.73인 콜과의 차이를 0.02에서 0.13으로 벌렸습니다. 레이는 평균 자책점, 피안타율, WHIP, 이닝, 탈삼진, 그리고 승리 기여도 모두 후반기 아메리칸 리그 1위에 해당되는데요. 현재 여러 항목들에서 박빙인 둘은 남은 경기들을 통해 수상자가 가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식어 있었던 토론토 타선도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4연승 기간 무려 34득점을 올린 토론토는 최근 타선을 이끌고 있는 루데스 구리엘이 오늘도 결승 2타점 3루타를 때려내는 등 최근 4경기에서 2홈런 12타점, 게레로가 5타수 3안타를 기록하고 13경기 연속 안타 기간 타율 3할 9푼 6리, 비셋이 4안타, 커크가 3안타를 때려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즌 후 FA가 되는 시미언은 시즌 35호 솔로 홈런을 통해 최근 4경기에서 3개를 날렸는데요. 시미언은 5개를 더 때려내게 되면 1922년 로저 손스비와 1973년 데이비 존슨, 1990년 라인 샌버그와 2016년 브라이언 도저에 이어 역대 5번째 40홈런 이루수가 됩니다. 토론토는 이 둘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둘 다 잡을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면 이 둘이 모두 있는 올 시즌에 가을 야구를 하지 못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토론토에게 운명이 걸린 양키스 4연전은 1차전에서 류현진과 제이미슨 타이온, 2차전에서 스티븐 매츠와 게리콜, 3차전에서 알렉 마노아와 네스터 코르테스, 4차전에서 호세 베리오스와 조던 몽고메리가 선발 대결을 하게 됩니다. 한때 템파베이를 추격했던 양키스는 허무한 2연패를 볼티모어에게 당했는데요. 템파베이가 볼티모어 상대 18승 1패인 반면 양키스는 9승 7패가 됐습니다. 볼티모어의 알동팀 상대 위닝 시리즈는 개막 시리즈 이후 올 시즌 처음으로 양키 스타디움에서는 2년 만입니다. 불펜의 핵심 선수인 로아이 시가가 어깨 부상으로 IL에 오른 양키스는 클로버가 부상 복귀 후 두 번째 등판을 했는데요. 클로버는 지난 경기 4이닝 5실점에 이어 오늘도 3과 3분의 2이닝 2실점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양키스는 9번 타자로 나선 게리 산체스가 2회 말로 홈런과 6회 3런 홈런으로 6타점, 2012년 러셀 마틴 이후 9년 만에 말로 홈런을 기록한 양키스 9번 타자이자 1940년 투수 스퍼드 챈들러 이후 처음으로 2홈런 6타점을 기록한 9번 타자가 됐는데요.
그러나 마감 시한에 영입한 앤드류 휘니는 7대4로 앞선 7회에 올라와 3분의 1이닝 4피안타 4실점을 하고 양키스의 승리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양키스 이적 후 평균 자책점이 7.62가 된 휘니는 1997년 이라부 히데키, 2002년 제프 위버에 이어 양키스 첫 7경기에서 24자책 10홈런을 기록한 세 번째 투수가 됐습니다. 류현진 킬러인 산체스가 펄펄 난 반면 갈로, 저지, 스탠트는 12타수 무안타 6삼진에 잘로 9개를 남기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선수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보스턴도 이탈 선수가 10명을 넘어가게 되자 결국 연승이 중단됐는데요. 오늘 선발 예정이었던 닉 피베타, 유틸리티맨 데니 산타나가 추가됨으로써 코로나 이탈 선수가 11명이 됐습니다. 대체 선발이 무너진 보스턴은 5점을 추격해 6대5 한 점 차를 만들었지만 9회 초에 등판한 필립 발데스가 5실점하며 결국 100기를 들었는데요. 클리브랜드는 프란밀 레이에스가 홈런 포함 4타수 4안타 3타점으로 대활약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마지막 템파베이 3연전에 크리스 세일은 1차전 선발로 나서게 됩니다. 오늘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의 경기는 누가 보더라도 다저스의 승리가 예상됐는데요. 샌프란시스코가 불펜데이를 하는 반면 다저스 선발인 워커 뷰러는 올 시즌 내셔널리그 최고의 투수이자 샌프란시스코 킬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 시즌 5경기에서 3승 0.79, 통산 12경기에서 7승 1.83으로 샌프란시스코전 패전이 없었던 뷰러는 5개의 안타를 맞는 난조 속에서 3이닝 7피안타 6실점 패전을 안음으로써 평균 자책점도 2.05에서 2.31로 오르게 됩니다. 이에 내셔널리그 평균 자책점 순위는 1위 워커 뷰러가 2.31, 2위 브랜든 우드러프가 2.35, 3위 코빈 번스가 2.38, 4위 맥스 슈어저가 2.40으로 누가 차지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6대1로 벌어지며 곱게 지는 것 같았던 다저스는 9회 초 좌완 제이크 맥기를 상대로 푸올스가 통산 678호 투런 홈런을 날리는데요. 2점 차 1-4-1-2루가 될 수 있었던 다저스는 경기 내내 존이 오락가락했던 란다조 주심이 배치 타석에서 볼 2개를 스트라이크로 잡아줘 경기가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삼진이 선언된 배치 타석의 마지막 공은 올해 최악의 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폴락의 부재를 뼈아프게 느낀 다저스는 최근 16경기 기간 타율을 보면 저스틴 터너가 2할 1푼4리, 맥스 먼시가 1할 2푼5리, 크리스 테일러가 1할 5푼 7리, 코디 벨린저가 1할 6리로 타선 침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10승 9패 5위로 끝난 가운데 저는 해설 중에 두 팀이 동률이 되면 상대 전적이 앞선 팀이 우승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포스트 시즌 진출과 탈락이 걸려 있을 때만 타이 브레이커 경기를 하고 우승과 와일드카드를 가릴 때는 상대 전적으로 했던 건 한참 전인 와일드카드가 한 장일 때 이야기입니다. 지적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저스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내일 세인트루이스에서 낮 경기를 해야 하는데요. 1차전은 마이콜라스 대 슈어저입니다. 그리고 폴스는 수요일과 금요일 좌완 헵과 김광현을 상대로 출전합니다. 토론토가 희망의 불씨를 되살린 반면 세인트루이스는 치명적인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어제 김광현이 무너지고 하우저에게 완봉을 내줬던 세인트루이스는 5대1로 앞선 8회 말 1-3 안루에서 마무리 가에고스가 올라옵니다. 가에고스는 8회 말을 무실점으로 막지만 9회 말 3피안타 1볼넷2 교체됐는데요. 3점 차 1-3 안루에서 올라온 알렉스 레이에스는 대타 데니얼 보겔백에게 3점 차 상황에서 나오는 역전 말로 홈런인 얼티밋 그랜드슬램을 맞게 됩니다. 미러키에서 끝내기 말로 홈런이 나온 건 2008년 브론 이후 무려 13년 만으로 얼티밋 그랜드슬램은 역대 28번째에 불과합니다. 보겔백 이전 가장 최근에 때려낸 선수는 2018년 컵스의 데이비 보티였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포스트 시즌 확률이 4.8%가 됐습니다. 반면 샌디에고는 신시내티를 제치고 반경기차 와일드카드 2위가 됐는데요. 제가 영상을 만든 후 부진에 빠졌던 크로네너스가 3대3으로 맞선 9회 말 끝내기 홈런을 날렸습니다. 크로네너스는 제가 영상을 만들고 11경기에서 1할 3푼 6리 무장타 무타점이었습니다. 샌디에고 선발 크리스 페덱은 6회까지 볼넷, 삼진, 홈런이 하나도 없는 진기한 경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7회
구리엘과 코레아에게 백투백을 맞아 6이닝 3실점 노 디시전이 됩니다. 샌디에고와 신시내티의 와일드카드 경쟁은 당초 신시내티의 절대 우세로 여겨졌는데요. 신시내티의 일정이 대단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시내티는 디트로이트 3연전에서 1승 2패 루징 시리즈에 그침으로써 4연속 루징 시리즈에 부진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 12경기에서 4승 8패인 신시내티는 패한 8경기에서 평균 2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KC 마이즈와 타릭 스쿠벌의 투구수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신시내티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반면 매츠는 세리머니 논란 이후 오히려 팀의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썸스다운 세리머니에 관련된 바에스가 홈런 포함 4타수 4안타 2타점, 린도어가 3타수 1홈런 2볼넷 1타점, 케빈 필라가 홈런 포함 4타수 2안타 4타점으로 관련자 3명이 모두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바에스는 그 사건 이후 3할 6푼 3홈런 5타점, 린도어는 2할 6푼 1리 2홈런 8타점으로 둘은 그야말로 야구로 보답하고 있는데요. 소토가 이출루로 부진했던 워싱턴은 다저스에서 데려온 그레이가 3이닝 6실점, 키버트 루이스가 5경기 타율 1할 5푼으로 아직까지는 부진합니다. 오늘 승리한 필라델피아와 매츠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애틀란타는 모튼의 7이닝 2실점 승리에 힘입어 쿠어스필드 4연전을 2승 2패로 끝냈는데요. 후반기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인 오스틴 라일리는 29호 투런 홈런을 날리고 87타점, 2001년 치퍼 존스 이후 처음으로 30홈런 100타점 3루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홈런왕 경쟁도 흥미진진한데요. 4번의 타석에서 1볼넷 3삼진에 그친 오타니가 홈런 없이 도루 하나를 추가함으로써 아메리칸 리그 도루 3위에 오른 반면 살바도르 페레스는 41호 홈런을 때려내 오타니와의 차이를 2개로 줄였습니다. 어제는 코팩의 99마일, 오늘은 CG의 99마일을 홈런으로 만들어낸 페레스는 41홈런이 포수 역대 3위에 해당되는데요. 페레스 앞에는 1970년 45개를 기록한 자니 벤치, 2003년 43개를 기록한 하비 로페스 2명의 포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홈런왕을 차지한 포수는 내셔널리그에서 2차례 오른 자니 벤치가 유일한데요. 페레스는 오타니를 뛰어넘게 되면 조 마우어가 아메리칸 리그 유일의 포수 타격왕인 것처럼 아메리칸 리그 최초의 포수 홈런왕이 됩니다. 브래디 싱어의 7이닝 6K 무실점 호투 속에 화이트삭스를 6대0으로 완파한 캔자시티는 올 시즌 1위 팀을 상대한 경기에서 20승 16패를 거두는 진기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피츠버그와 컵스의 치열했던 4연전은 끝내기 말로 홈런을 통해 끝났는데요. 29살 중고 신인으로 내셔널리그 8월에 신인상을 차지한 스윈델은 어제 끝내기 안타에 이어 오늘은 끝내기 말로 홈런을 날렸습니다. 4연전에서 3번의 끝내기를 만들며 4경기를 모두 승리한 컵스가 6연승인 반면 피츠버그는 6연패 늪에 빠졌는데요. 치츠고가 이틀 연속이자 7호 홈런을 날린 반면 박효준은 4타수 무안타 1볼넷에 그쳤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3회 초 브라이언 레이놀즈, 3회 말 맷더피, 그리고 9회 말 스윈델까지 말로 홈런 3개가 나온 역대 5번째 경기였는데요. 3개가 모두 경기를 뒤집는 말로 홈런인 건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시애틀은 연장 끝에 애리조나를 꺾고 5연승을 질주했는데요. 크리스 플렉센이 6이닝 3실점으로 7경기 연속 3실점 이하를 이어간 시애틀은 11회 초 카일 시거가 결승타를 날렸습니다. 올 시즌 연장에서 14승 5패인 시애틀은 보스턴의 3경기 뒤진 와일드카드 3위로 마지막 티켓 싸움에 다크호스입니다. 내일 류현진은 정말 중요한 등판을 합니다. 다저스는 슈어저가 출격하며 오타니는 페레스의 추격을 뿌리쳐야 합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